오늘은 그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깊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내내 고단한 국민들에게 신경안정제 같은 존재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유시민 작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유심 작가를 규정하면 작가, 정치평론가, 전직 정치인인데 지금 약간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뭐 스스로 이제 좌파 의용 지식인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분이 보면 뭐 59년에 경주에서 이남 4년 중 5째로 태어났는데 서울대 진학한 이후에 경제학과인가 진학해서 이제 막 학생 운동가로 활동해서 1980년 서울의 봄 때도 뭐 이제 있었고 그 서울역 회군 이후에 이제 학교에 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지고 뭐 두 달 동안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학해가지고 1984년에 이제 그 민간인을 불락지로 몰아가지고 강금 고문했던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사건, 일명 뭐 불락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주모자로 이제 뭐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받기도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뭐 방송 작가, 진행자, 뭐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에 이제 저기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하면서 뭐한 7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쪽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활동하다가 이제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제 절필 선언해가지고 개혁국민정당 창당 주도했고 이후에 뭐 국회 16대 17대 국회의원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이 정치 이력이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뭐 17대 대선 때도 사실 출마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정동영 그 대통합 민주신당 그때 나올 때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금 자기 정치 스승이라고 하는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셨지만 이분하고 이제 그 단일화 하면서 이제 뜻을 접었고 이후에도 보면 뭐 국민참여당 창당했고 이게 노무현의 뜻을 잇는다고 해서 국민참여 창당했지만 그게 이제 민노당하고 합당하면서 통합진보당도 되고 공동대표도 맡았다가 통합진보당 그때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태 때문에 진보정의당으로 넘어갔다 결국은 2013년인가요? 자기 이제 정치 이제 그만하겠다고 해서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정계 은퇴 이후에는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러 TV 프로그램이라든가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뭐 이런 뭐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뭐 역할로 출연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뭐 이해찬 전 총리 이야기했지만 2018년인가 이해찬 전 총리가 맡고 있던 그 노무현 재단 그 이사장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신경안정제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몸소 체험해본 사람이라는 게 아까 이제 간단히 언급해 주셨지만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된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법정 자체가 재판장도 장교, 현역 장교, 검사도 현역 장교이기 때문에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은 분이라서 아마도 윤석열의 12.3 내란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학생운동을 한 이후에 정계를 또 입문해서 여러 가지 족적을 남겼는데 일단은 유시민 작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뭐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뭐 친노 핵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제로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 유학 당시에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당시 노무현 의원이었죠. 의원 만나가지고 경제 관련한 뭐 지식들을 공유하기도 했고 그래서 97년에 이제 유학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MBC에서 뭐 라디오 진행자도 했고 백분 토론 진행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00 뭐 아시겠지만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당시 이제 후보가 이제 국민참여 경선 통해 가지고 이제 돌풍 일으켜 가지고 4월인가에 아마 극적 승리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뭐 지방선거 참패하고 재보궐선거 참패하면서 이제 뭐 악재를 겪으면서 큰 위기를 빠지고 당내에서는 이제 후보 교체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당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노사모 강연 같은 데서 가가지고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새천민주당의 비노 반노 그룹이 네. 노무현 이유 없이 낙마시키려 한다. 화염병 들고 바리케이트로 뛰어드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노무현 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야, 그 정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사실상 이제 절필 선언하고 이른바 이제 이 개혁당 창당 뭐 선언을 하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 그러니까 작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난파선이 됐을 때 이 배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난파선이 됐을 때 뭐 구매보트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라면서 약간 신당 창당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 당시 이제 기획당 창당해가지고 11월인가 아마 창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그다음에 이후에 뭐 대선 직전에 단일화 파기 이거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보궐선거 통해 가지고 원내로 들어왔다가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합류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붙였던 게 뭐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뭐 리틀 노무현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제 되게 이 관계가 돈독했고 노무현 옹호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됐을 때도 당시에 이제 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가 되게 심해가지고 뭐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막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이런 의견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싸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제가 이제 그때 출입을 했으니까 유시민 작가는 의원이죠.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자들하고 이제 잘 겸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보단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왜 옳은 말을 좀 싸가지 없이 한다. 이게 김영춘 전 장관이 남긴 말인데 이걸 이제 그때 당시 여당 의원들도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그래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유시민 작가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많이 했어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랑 그때 이제 친했던 초선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사실 그게 좀 유시민 작가가 억울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 당시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키는 게 있었고 당시 그 열린우리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원이었어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계속 시끄럽다가 잠시 정세균 그 원내대표 겸 그 의장 이 시절에 좀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산자부 장관으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유시민까지 겹쳐서 반대를 하게 돼서 이 반대 모임이 꽤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선 의원 계시는데 이제 전직 의원이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방에 찾아가서 이제 의원님하고 얘기를 뭐 의원님 뭐 아니면 뭐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모임에 가게 됐는데 이게 어떡하지 막 반대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서 저도 이제 그때는 좀 어리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뭐 말씀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저도 그 취재하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갔는데 딱 여기 앉았는데 자 어느 의원님 마이크 들고 처음에 게시를 해주시죠 하니까 그 의원이 저를 보고 어떡하지 하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오늘 처음 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부담스럽죠. 불편한 자리에 근데 오니까 그만큼 좀 유시민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어떤 의원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밖에서는 되게 좀 인기가 많은 분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들은 거는 또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했었어요. 아와 피아를 갈라서 하는 정치를 한다고 많이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뭐 정치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와 피아를 가르는 정치를 자기는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민주진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자들하고 친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밥자리를 딱 한 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고 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팀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친분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재밌고 위트는 있는데 아 이게 말을 좀 세게 나갈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 이제 기자들이 유시민 의원을 이해하는 기자가 저는 기자 중에 3명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 당시에 출입하는 기자 중에 예. 3명 정도만 유시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방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유시민 그 의원에 대해서 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니까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죠. 그 정치인 뭐 유시민을 이제 상징하는 장면이 뭐 지금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 백바지 논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시민 작가가 이제 2003년 제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의원 선서를 하러 이제 국회에 처음 나온 날에 이 뭐 지금 사진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 흰색 면바지에다가 라운드 티셔츠에다가 감색 아마 자켓인가 이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당시 뭐 해당 복장 보고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 뭐 여당 그러니까 의원들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한나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퇴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유시민 작가가 그 당시에 다음 날 아마 이제 정장 차림 나와가지고 선거를 그러니까 선서를 했던 걸로 기억나고 이제 백바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또 이제 끌려 나오는 게 난닝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목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그 호남에 뿌리를 둔 사람 뭐 당원들 그때 뭐 누가 당 회의 자리에 아마 뛰쳐 들어와가지고 난닝구 차림에 사람이 뛰쳐나가지고 뭐 민주당 사수를 외쳐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난닝구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이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뭐 386 내지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 백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른바 호남 세력들 난닝구대 백바지. 그 뒤로 계속 이제 사실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이제 계속 갈등을 했고 지금도 보면 민주당 내에서 무슨 개파 갈등 나오면 항상 소환되는 게 뭐 난닝구대 백바지 갈등 뭐 이런 게 소환될 정도로 지금 뭐 사실 유명한 사례로 남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런 정치 역정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궁금해가지고 노무현 그 전 대통령하고 언제적 인연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첫 만남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신인 정법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시국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재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청년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당시 법정에서 그냥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이런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풀려나서 그 인생을 다르게 이제 모색하기를 바라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연사로 세미나에 모셨던 게 유시민 작가래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당시 이제 학생 운동이나 지식인들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 사상과 이론이 어떻길래 이런 식의 이제 재판에서 행태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 유시민 작가였다는 거고 그 당시에 정법회 모임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부르기는 노무현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제 우리가 합당 얘기를 하다 유시민 작가 얘기로 왔는데 제가 들으면서 흥미롭게 떠오른 포인트는 그때 개혁당을 만든 다음에 개혁당이 합쳐서 열린우리당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에게 합당이라는 거는 그의 경험칙상의 각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밖에 있다가 민주당과 합치는 과정이잖아요. 그 본인이 체험했던 열린우리당으로 변하는 과정 열린우리당이 정치를 통찰을 하면서 아마도 지금의 조국의 그런 그 상황들을 조금 더 동화된 입장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제가 네. 두 분의 친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반감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교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본인도 이제 합당 경험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이제 본인은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고 네. 하면서 본인의 영토를 개척을 한 것은 맞지요. 근데 약간 좀 둘이 처지는 비슷할 수 있겠으나 둘이 좀 정치적 캐릭터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조국 대표는 일단 제가 보면은 약간 좀 본인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싸가지 있고 점잖은 사람이다. 이런 진중한 스타일이죠. 예.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처럼 이렇게 직설적이고 아니면 좀 단도직입적이고 아니면 직관적인 발언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둘은 다르지 않을까. 다만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그 겪었던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네. 조국 대표를 저기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이제 구기영 기자 말하는 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네. 한번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조금 크게 관련 없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저도 이제 유시민 장관을 그러니까 작가를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 100% 아마 뭐 오래된 기억이라 확신을 못 하겠는데 네. 그게 아마 2002년 개혁당 만들 때였어요. 아 그때였어요. 그때 네.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 막내였는데 당시 이제 뭐 기자들은 별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러 이제 개혁당 뭐 창당 관련해서 이제 기자 뭐 간담회 비슷한 걸 하니까 너 가봐라. 그래서 제 기억으로 여의도 그 국회 맞은편에 무슨 빌딩에 2층이었던 것 같은데 올라갔더니 이 기자간담회장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이런 회의용 탁자 하나 이렇게 있고 저 행하고 그다음 심지어 유시민 작가 없는 거예요. 아 갔는데 네, 없어. 그래서 모여를 봤더니 좀 있다가 누가 이렇게 비닐봉지 이런 걸 커다란 걸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유시민 작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김밥을 싸와가지고 이제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아 해가지고 그랬군요. 당시 아마 뭐 했던 내용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 제가 그냥 그때 느꼈던 게 야 진짜 뭐 맨주먹으로 뭔가 하는데 이거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긴 노무현 됐죠. 대통령 당선됐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선돼가 당선 당일날 뭐 저희들이 기사를 막 써야 되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사를 막 쓰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당사 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사에 기자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깽가리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혁당 이제 지지자들하고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이제 개혁당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되게 우호적이었고 뭐 에피소드 하나 더 하자면 그 당시 이제 기사를 쓰던 뭐 저희 선배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선배가 없다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봤더니 그 지지자들 틈에 쌓여가지고 이갱간이 거기 네, 가가지고 네. 그 당시 뭐 그만큼 이제 열기가 뛰어났다는 거죠.